자, 이번 강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캐스텀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캐스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통합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폭포수 모델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반복적 개발 방법을 알게 됐어요. 반복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폭포수 모델은 반복을 안 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폭포수 모델은 각 단계별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저희가 R1, A1, D1, C1, T1, M1 해가지고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프로타입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R2, A2, D2, C2, T2, M2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고요. 이건 M번까지 반복을 하겠죠. R3, A3, D3, C3, T3, M3까지. 여기서 R은 requirement 이제 요구사항 정의고요. A는 어널리시스 분석, D는 디자인 설계, C는 코딩 구현이고 T는 테스트, 그리고 M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되겠죠. 요 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N번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적 개발 방법론이고요. 통합 프로세스 업 모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도입 부분이 있고요. 구체화 부분이 있고 구축 부분이 있고요. 전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링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정의,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배치 어디서 좀 강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테스트나 구현 같은 경우는 요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가서 완료가 되죠. 자, 형성 관리. 형성 관리라는 건 우리가 버전 관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이제 버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 해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는 각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는 각 단계별로 하셔야지만이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초기 구체화 단계, 구체화 단계 2, 구축 단계 1, 구축 단계 2, 그리고 구축 단계 N까지.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분류를 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화 단계도 분류를 해서 나눠지는 거고요. 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통합 프로세스 업 모델이고요. 요거는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보는 거죠. 도입, 구체화, 구축, 전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형상관리 쪽에서부터 요구사항 분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분석 및 설계를 하고 구현으로 넘어간 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구사항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간에 테스트가 끝나면 배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번 요구사항 정의 들어가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젝트 계획 그 초기 단계 초기 계획 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통합 프로세스 모델의 절차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도입 단계, 그리고 구체화 단계, 구축 단계, 전이 단계, 그래서 도입, 구체화, 구축, 전이 단계의 공통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이죠. 앞쪽에 봤던 부분이고요. 여기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링이나 요구사항 정의나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배치, 형상 관리, 프로젝트 관리, 환경 점검 등이 모두 다 이 네 가지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배치만 빼면 다 포함되어 있죠. 배치는 구체적으로 무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간 거고요. 일반적으로 배치 빼고는 도입부터 다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 단계고요. 구체 단계는 저희가 구체 1단계, 구체 2단계가 나눠졌는데 이거는 N번까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누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체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서 구체화를 시켜주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구축 단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코딩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버그나 에러를 발견해서 수정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든가 통합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 단계, 이제 정의 1단계, 정의 2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도입 구차 구축 전이 단계 공통 작업 해가지고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작업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죠? 형상 관리 부분. 우리는 형상 관리를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형상 관리라는 것은 버전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솔루션의 코드가 변경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이게 계속 변경될 때마다 확인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형상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부분이 되겠고요. 환경 점검 관리. 환경이라는 건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개발 툴도 조금만 지나면 변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변해요.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앞절에 문제가 됐던 게 뒷절에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게 뒤에 가면은 개발 툴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자일 프로세스 모델. 우리가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예자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날렵함, 민첩함인데 예자일은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자일 프로세스 모델은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빠르게 대응하고 그때그때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이고요. 예자일의 기본 가치는 예자일 선언문인데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 아닌 개개인과의 상호 소통이 중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서 중심이 아닌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출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포퍼스 모델 같은 경우는 문서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각 단계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문서 중심이 될 수가 있고요. 계약과 협상 중심이 아닌 고객과의 협력 중심이 됩니다. 에젤 같은 경우는 계획 중심이 아닌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중시 이렇게 되겠죠. 예젤 개발 방법에는 반복적인 개발을 통한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예자일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과 같이 하나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게 퍼포스죠. 하나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나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 자 이건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나로 만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 만들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만들고 자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일 방법과 포커스 모델의 비교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자, 구분이고요. 추가 요구사항의 수용, 예제일 방법론은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요구사항을 중간에 반복할 때 한번 넣을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포커스 모델은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죠. 왜? 요구사항은 끝났어요. 그 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사항을 넣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릴리즈 시점 수시로 릴리즈가 됩니다. 하지만 요 퍼포스 모델은 최종 완성된 제품을 릴리즈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만들잖아요. 요게 이렇게 단계로 나누면은 프로젝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은 프로젝트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단계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 요구사항도 받기가 힘들고요. 이 단계를 요구사항 단계를 지나면은 더 이상 요구사항을 안 받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만드니까 릴리즈가 한 번만 난다는 거죠. 시작 상태는 에자일 방법론은 시작 단계는 미흡하고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 시작 단계부터 완성도가 매우 높게 만드는 게 퍼포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처음부터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개발 진행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수용하니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하지만 퍼포스 모델은 사용자와 산출물의 근거 중심으로 대화가 부족하고요.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행사항 점검은 개발자와 사용자는 개발 초기부터 진행사항을 공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고요. 퍼포스 모델은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결과로 개발의 진척 사항만 점검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완성도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설계 구현 진행 과정에서 에자일 방법론은 하나의 단계 또는 반복 안에 분석, 설계, 구현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동시에 진행되고요. 폭포수 모델은 분석 설계 구현 과정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자일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모듈 통합 같은 경우 개발 초기부터 빈번한 통합,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식이지만 폭포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통합하거나 어떤 수정하지 않아요. 구현이 완료된 후에 모듈 간의 통합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에자일 방식을 좀 봤는데요. 에자일 방식과 기본적으로 폭포수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에자일 개발 방법 내에 스크럼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팀의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관리 기법 중 하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크럼은 경험적 관리 기법 중 하나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요. 개발팀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에자일 개발 방법론의 스크럼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팀의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스크럼 방식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제품 책임자 이렇게 존재하죠. 실무자, 팀, 이해관계자, 고객 사용자가 있고요. 자, 제품 기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을 분석하죠. 이건 어디서 오죠? 사용자하고 고객한테 오겠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제품 책임자는 이걸 보고 요구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제품 기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하고요. 스프린트 구현 목록을 만든 다음에 요게 스프린트를 수행합니다. 계속적으로 돌려가면서 수행하고요. 이때 스프린트를 수행할 때 우리가 스크럼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관리합니다. 소멸 차트로 만들고요. 매일같이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마지막에 스프린트 개발 완료 최종 제품이 나오겠죠. 스프린트 검토 회의를 거쳐서 스프린트 회고 그리고 스프린트 완료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품 기능 목록의 프로덕트 백로그 작성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진 사용자의 요구사항 목록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이렇게 품질, 테스트, 요구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 2장, 뭐 소프트웨어 공학 설계,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술한다 테스트에 요구 사항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작업 시간이 30일 걸리겠다, 40일 걸리겠다. 작업 월은 12월이니까 한 달 동안 하겠네요. 그 다음에는 1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죠. 자, 사용자 스토리, 유저 스토리 작성 및 이제 스토리 포인트 산정하는 건데요. 사용자 스토리 메모지 한 장에 구현할 기능을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언어로 작성한 사용자 요구 사항이고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우리 그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구현돼야 할 기능들을 붙여가지고 확인하는 자 스토리 포인터 사용자 스토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상대적인 개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 스토리 한번 볼까요? 제품 기능 목록에 정의된 사용자 관점에서의 기능이고요. 사용자에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작은 인덱스 카드를 사용해 필요한 것만 짧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제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라기보다는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고요. 유스케이스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유스케이스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만드는 기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스토리는 반복을 마치면 사라지지만 유스케이스는 개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고요. 사용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뭐가요? 사용자 스토리가 테스트를 통해 스토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요. 다른 스토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며 협상 가능해야 하고요. 추정 및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스토리는 스토리가 큰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스토리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스토리는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크럼 방식에서 이제 스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할 때 사용자 스토리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프린트 계속 이제 스프린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력 질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 할 때 이제 스프린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업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개발 기간도 짧다. 그리고 작은 단위의 개발 업무를 단시간 내에 전력 질주해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양을 통해 가지고 스프린트의 예는 소프트웨어 공학 원고 작성 총 기간 1년 한 장 10일에서 40일 스프린트 반복 주기 그리고 10일에서 40일 정도를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스프린트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현 목록 해가지고 각각의 스프린트 주기에서 개발할 작업 목록. 그래서 우리가 세부 작업 항목과 작업자, 예상 작업 시간 등에 관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여기 보면 품질 관련해서는 기술한다 5일 걸리고요. 뭐 ISO, IEC 14598에 대한 기술한다고 4일 걸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3일 걸리고, 그리고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기술한다 4일 걸리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기술한다 4일 걸리고요. 자, 이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멸 차트.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고 남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계획 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날짜별로 남은 작업량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서 X를 표시하잖아요. 진행했다. 이게 소멸 차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남는 작업량이 어떻게 계속 없어지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전체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 가장 높은 순위의 항목에 관심을 가지고 팀원들과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배경과 목표에 대해 팀원들과 토의하고요. 제품 책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스프린트 계획 회의는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구현 방법에 대해 우선순위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죠.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우고요. 결정된 개발 항목에 대한 스프린트 구현 목록을 작성합니다. 정해진 작업 수행 소요 시간을 추정하는 걸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일일 스크럼 회의, 그래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는데 매일 서서 짧게, 요건 되게 중요한 게 15분 정도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황만 점검하고 스프린트 작업 목록을 잘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이 참석하고요. 한 사람씩 어제 한 일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아주 짧게요. 자, 5명의 팀원이 5분씩만 얘기해도 25분이에요. 우리는 15분씩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분씩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저는 어제 무엇을 했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거죠. 한 사람씩 오늘 할 일과 문제점이 어려운 점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요. 매일 완료된 세부 항목을 완료 상태로 옮겨 스프린트 현황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 팀원에 대한 진척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날의 남은 작업량을 소멸 차트에서 표시합니다. 우리가 소멸 차트는 우리가 체크리스트에서 없앤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멸 차트에 표시하는 거죠. 작업량이 남았다는 것은 소멸 차트에 표시해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스프린트 현황판은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누군가가 어떤 보험을 얼마나 들었는지 보여주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보면 스프린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발팀의 개발 현황입니다. 진척도, 남은 작업,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할 일, 진행 중, 완료 해가지고 나와있죠. 할 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진행 중인 건 요거고요. 완료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하나가 완료됐고 하나가 진행 중이고 3개가 남았다는 얘기죠. 스프린트 목표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원고 작성하고요. 소멸 차트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프린트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프린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품, 피니시드 워크, 모든 스프린트 주기가 끝나면 제품 기능 목록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제품이 완성됩니다. 자, 그 스프린트 검토회의, 하나의 스프린트 반복 주기. 우리가 보통 스프린트 하나 할 때 2에서 4주라고 봤을 때 생성되는 실행 가능한 제품에 대한 검토라든가 스프린트 내용들, 목표를 달성했는지 작업 진행과 결과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점검하는 거죠.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도 보는 거고요. 자, 스프린트 회고. 스프린트에서 수행된 활동과 개발한 것을 되돌아보는 거고요. 개선점은 없는지, 팀이 정한 규칙이나 표준을 잘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정도로만 진행하고요. 추정 속도와 실제 속도를 비교해보고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프로세스의 품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프린트 회고에서는.
자, 그러면 배포 목록 릴리즈를 볼까요? 릴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스프린트 주기로 1 스프린트 2 스프린트 3 해가지고 했죠. 10일, 20일, 20일을 했고요. 1장, 2장, 3장을 했고 총 남은 시간은 100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배포 스프린트는 총 3개의 스프린트고요. 배포 날짜는 2010년 8월 3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포 목록은 우리가 하나의 내용들을 배포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릴리즈. 자, 릴리즈고요. 여기서는 1, 2, 3장만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10장까지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1, 2, 3장만 배포하고 그 다음에는 3, 4, 5까지 포함해가지고 두 번째 배포를 하고 이렇게 릴리즈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스크럼 방식의 진행 절차는 우리가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제품 기능 목록 작성하고요. 스프린트 회의 계획 회의하고요. 스프린트 수행하고 스프린트 개발 완료하고 스프린트 완료 후를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 기능 목록 작성 요구사항 분석이죠. 요구사항 목록에 우선순위를 매겨 제품 기능을 목록을 작성하고요. 스프린트 구현 목록을 작성합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에서 스프린트 개발 시간을 추정하고요. 스프린트 수행, 스프린트 개발 릴리즈 스크럼 회의, 그리고 스프린트 현황판 변경하고요. 소멸 차트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수행하고 나면은 개발 완료가 되겠죠. 실행 가능한 최종 제품을 생성하고요. 완료 후에는 스프린트 검토 회의를 하고 스프린트 회고, 우리가 원고를 탈고한다, 회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스프린트 회고하고요. 프로젝트를 두 번째 스프린트 계획을 잡습니다. 자, 각각의 우리 역할을 볼까요?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의 역할을 볼게요. 제품 책임자는 제품의 기능 목록을 만들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매기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계획 수립 시까지만 역할을 수행하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팀 운영에 관련하지 않습니다. 자, 스크럼 마스터는 제품 책임자를 돕는 조력자고요. 업무를 배분만 하고 일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스크럼 팀이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마스터잖아요, 마스터.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스크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도록 지원하고요. 우리 룰은 있겠죠. 그 개발 과정에 방해될 만한 요소를 찾아 제거합니다. 스크럼 팀원은 보통 5에서 9명으로 구성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에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는 겁니다. 끝까지 코딩까지 하는 거죠. 기능을 작업 단위로 나누고요. 일정이나 속도를 추정해서 제품 책임자에게 알려주고요. 하나의 스프린트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제품 책임자에게 시연합니다. 그리고 매일 스크럼 회의에 참여하여 진척 사항을 점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책임자라는 게 프로덕트 오너라고 했지만 프로덕트 매니저도 되겠네요. 그리고 프로덕트 리더도 되겠고요. 자, PM과 PL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의 역할까지 한번 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스크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볼까요? 스크럼 방식의 장점은 실행 가능한 제품을 통해 사용자와의 충분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일 회의를 통해 팀원들 간의 신속한 협조와 조율 가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일 회의 시 직접 자신의 일정 발표를 통해 업무 집중 환경을 조성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대책이니까. 다른 개발 방법론들에 비해 단순하고 실천 지향적입니다. 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크럼 마스터의 능력이 중요하고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통해 신속하게 목표와 결과 추정 가능, 목표에 맞는 변화 시도가 가능합니다. 자, 단점도 있겠죠. 추가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 주기가 끝날 때마다 실행 가능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1일 스크럼 회의를 15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일 스크럼 회의가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짧은 회의일 뿐이에요. 토익 공수로 불측정에 따른 효율성 평가 불가합니다. 토익 공수 불측정으로 인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모르고요. 프로세스 품질 평가에서 불가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품질 미평가로 인한 품질 관련 활동이 미약하고 품질의 정도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 우리가 품질 관리까지 하면 더 좋겠죠. 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럼 방식의 단점까지 봤고요. 이번 강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크럼 방식의 장점과 앞절에 우리가 봤던 부분을 좀 볼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자일 방식을 얘기했고 폭포수와 비교했고요. 그리고 에자일의 스크럼을 얘기했고 스크럼 내 안에 또 작은 단위인 스프린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되새기고요. 스프린트 구현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소멸 차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두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버킷리스트를 체크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럼 방식의 회의에서부터 배포, 목록까지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의 역할까지 진행을 했고요. 스크럼 방식의 장점과 단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 지금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